안녕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콘크리트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압축 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압축 강도의 시험 방법과 그 결과엔 응력 변형률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측정을 위한 압축 강도 실험은 압축력을 시험체의 마구리면 한 방향으로 가하는 일축 압축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규격 KSF2403에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규격 KSF2405에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www.standard.go.kr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와 관련해서는 공시체의 형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시체는 공시체의 지름이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3배 이상 또는 100m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공시체의 지름이 높이의 2배인 원기둥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 각기둥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시체의 표준 지름은 100mm, 125mm, 150mm 이런 여러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는 지름이 150mm이고 높이가 300mm, 지름이 여기 150mm이고 높이가 300mm 이런 공시체를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름이 100mm이고 높이가 200mm, 여기서 지름이 100mm이고 높이가 200mm인 이런 시험체를 사용해서 실험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는 시험 결과에 0.97의 보정계수를 곱해서 결과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공시체보다는 약간 작은 공시체가 조금 더 높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한 3% 정도 결과를 낮춰서 이해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가력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압축 응력도의 증가율이 매초 0.6 플러스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이 되도록 일정한 속도로 가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력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너무 늦으면 이게 결과가 또는 너무 크거나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력 속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방법을 통해서 측정된 것을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는 28일 동안, 그렇게 재령 28일이죠. 20일에서 25도씨의 상온에서 수변 양생을 하는 걸 표준 양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준 양생을 거친 공시체를 매초 0.6 플러스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의 제하 속도로 시험한 표준 공시체의 일축 방향 압축 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가 앞으로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은 콘크리트의 일축 압축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응력 변형률 곡선도 변형률 주도형 곡선과 응력 주도형 곡선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그림 2.1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변형률 주도형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변형률 주도형 곡선에서는 X축 방향이 뭐죠? 압축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압축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세로축, Y축 방향은 뭐가 되죠?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 응력이 되겠습니다. 압축 응력은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을 콘크리트의 면적으로 나눈 값,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얘기하죠. 이게 압축 응력도가 되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예시로 세 가지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값, 중간 값, 높은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도를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그래프의 최고점, 여기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로 가장 낮은 그래프를 살펴보면 뭐가 됐죠?
예,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대략 한 뭐 15메가파스칼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그래프는 가장 높은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뭐 한 27메가파스칼 정도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뭐 대략 한 40메가파스칼 정도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압축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압축 강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힘이 제로에서부터 쭉 증가하면서 그래프를 그린 것이죠. 이게 그래서 보면 지금 첫 번째 그래프 이거는 최고점이 15메가파스칼 정도면 이걸 구조형 콘크리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구조형 콘크리트로 볼 수 없죠. 그렇죠. 구조형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 18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형 콘크리트로 볼 수 없고 비구조형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버림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칸막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일반 보통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라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 뭐 21메가파스칼, 24메가파스칼, 뭐 27메가파스칼의 압축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그래프가 보통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테스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메가파스칼을 넘는 이 가장 높은 이 그래프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본 형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압축 시험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는 가장 처음에 알 수 있는 게 이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콘크리트 시험 그래프가 끝나는 부위, 이 부분이 뭘까요? 예, 당연히 압축 강도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체가 파괴된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파괴된 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 대략적으로 변형률이 0.003 이상의 위치에서 0.03을 초과했을 때 파괴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설계 시에는 극한 변형률을 0.003으로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콘크리트가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콘크리트가 파괴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콘크리트가 변형률 0.003에 도달하면 더 이상 구조적인 역할을 못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게 극한 변형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특성인 단선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선계수는 단선 범위 내에서 변형률의 변화에 대한 응력의 변화, 즉 이 식으로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는데요. 강재나 또는 구리 같은 금속재료 같은 경우는 단선 구간이 명확하고 거기가 또 직선이기 때문에 단선 계수를 정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복합 재료이고,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콘크리트 특성에 따라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달라지고, 또 게다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응력 변형률 곡선이 비선형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단선 계수를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단선 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접선 단선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접선 단선 계수라는 건 이 비선형 그래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단선 계수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접선 단선 계수는 크리프의 해석 같은 경우에 뭐 초기 접선 단선 계수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구조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비선형 고동을 표현할 때라든지 일부 구조적인 특성을 계산할 때 초기 접선 단선 계수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할선 단선 계수라는 건 그 비선형 곡선상에 임의 두 점을 설정을 하고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단선 계수로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단선 계수라고 하면 이 할선 단선 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맨 처음 이 시작점과 그 다음에 압축 강도라고 하면 이 제일 높은 점,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의 가장 높은 점의 값을 압축 강도라고 했죠. 이 높은 점의 절반, 0.FCK가 되는 요 점과 최초의 점, 요 점을 잇는 직선을 긋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할선 단선 계수로 계산을 해서 기울기를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 일반적인 단선 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로 출발점과 0.FCK에 대한 할선 단선 계수를 콘크리트 일반적인 단선 계수라고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는 이 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 식인데요. EC 단선 계수는 0.077 곱하기 MC의 1.5승, MC는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을 얘기를 합니다. MC의 1.5승 곱하기 3승은 루트 FCU. FCU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다가 이미 델타 F를 더한 값인데, 델타 F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라고 하면 40MPa 이하인 콘크리트를 얘기를 하죠. 이런 일반적인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4MPa를 더한 값이 되고,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6MPa를 추가하게 되고, 그 사이는 직선 보관을 하는 형태로 이 델타 F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FCU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단선계수 EC는 0.077 곱하기 MC 1.5승 곱하기 3승 루트 FCU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결정이 되는 건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아까 강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도 다양한 여러가지 압축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값들이 계산이 되고, 게다가 또 뭐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이 경량 콘크리트나 중량 콘크리트냐 또는 일반 콘크리트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복합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단선계도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의 콘크리트, 즉 단위 질량이 2300kg per 세제곱미터인 이런 일반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조금 간단한 식, EC는 8500 곱하기 3승 루트 FC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4MPa이라면 콘크리트 단선 계수는 8500 곱하기 3승 루트 FCU, FCU는 값이 얼마가 되죠? 24 더하기 4 하면 28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 뭐 25811MPa 정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그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콘크리트는 혼자 쓰이기보다는 보통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철근의 단선 계수는 20만 MPa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조에서 사용되는 형광의 단선 계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뭐 이런 차이 정도는 실험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뭐 기준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철근의 단선 계수는 20만 MPa로 정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비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단선 계수의 비로 결정이 되는데, 단선 계수비는 철근의 단선 계수를 콘크리트의 단선 계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에 따르면 대략 뭐 FCK가 24MPa일 경우 콘크리트 단선 계수가 26000MPa이 약간 안 되니까 그걸 20만 MPa로 이걸 나누면 대략 한 7.75 정도 되죠. 그 보통 단선 계수비가 7에서 한 9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다중응력 상태, 즉 2축 또는 3축으로 압축응력을 받는 상태에서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축 응력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2축 응력을 받는 상태는 구조체로는 힘과 전단을 받는 보 또는 벽보, 전단벽 등이 항상 2축 응력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축 응력 상태라는 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 X축, Y축으로는 응력을 받고 Z축으로는 응력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X, Y, Z축 중에 어느 두 축이든 상관이 없겠죠. 일단 지금 이 축에서는 X축하고 Y축을 응력을 받고 Z축으로 응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이 중심이 되니까 인장 응력보다는 압축 응력을 받는 X축으로 받는 압축 응력을 F1, 지금 X라고 하지 말고 Y축으로 받는 압축 응력을 F2,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보면 일축응력 상태를 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1 또는 F2가 0이 되면 되겠죠. 먼저 F1이 0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F1이 0이 될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어딜까요? 일단 이 그래프의 X축을 보면 FCK분의 F1이라고 되어 있죠. FCK는 일축 압축 상태에서 측정한 압축 강도가 되죠. 그거로 F1을 나눈 값을 X축, Y축도 마찬가지로 F2를 FCK 일축 압축 강도로 나눈 값.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일축 압축 시험의 결과라고 하면 만약에 Y축이든 X축이든 일축 압축 시험을 했다면 그때의 결과는 뭐랑 똑같을까요? FCK랑 똑같겠죠. 그 X축 방향 일축 압축 시험을 한 경우는 F2가 0이고 F1은 FCK에 도달하는, 즉 요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F1이 0이고 F2가 일축 압축 F2, 즉 Y축 방향으로 일축 압축 시험을 했다면 요점이 되겠죠. 그렇죠? F2하고 FCK가 일치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올 테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F2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F1 방향으로 압축력이 조금씩 제로에서부터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2의 압축 강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자, F1이 0일 때 F2의 값은 FCK하고 같아서 1이 될 텐데 F1의 값이 제로에서부터 점점 커집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압축 방향이 기본이기 때문에 압축력을 플러스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로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로에서 이제 F1의 값이 제로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FCK까지 증가할 동안에 F2의 값은 어떻게 변할까? F1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서 F2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을 견디는 힘은 약간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F1의 값이 뭐 한 압축 강도 한 80% 정도 됐을 때 그때 F2의 값은 한 30% 정도는 FCK보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측으로 다 압축력을 받는데 그게 이제 FCK보다 더 크다 그러면 과다한 압축력을 받을 테니까 압축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F1의 값이 음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에서 조금 감소하게 된다는,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F1이 인장력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F2가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할 때 F1이 압축력이 작용을 하면 F1 방향의 하중에 의해서 F2 방향, 즉 Y축 방향 하중에 의해서 X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그런 변형이 생기는데 압축력이 작용하는 그 변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인장력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F2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변형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인장력으로 작용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F2의 하중은 F1이 인장력이면 더 감소하겠죠. 그래서 F1의 값이 음수로 작용할 때, 즉 인장력으로 작용할 때는 F2의 값이 FCK하고 일치하는 데서 F1의 값이 인장력이 조금만 작용해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F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F1의 값이, F2의 값이, 즉 Y축 방향 압축력이 제로일 때 F1은 일축 방향 압축 강도랑 동일한 데 비해서 F2의 값이 양수로 증가를 하게 되면 F1의 값은 이렇게 증가를 해서 늘어납니다. 그죠? 제로에서부터 이쪽 오른쪽으로 갔죠. 그런데 F2의 값이 음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F1이. 그래서 좀 특이한 형상이지만 이런 루프를 그리는 형태로 이쪽 방향 응력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F1하고 F2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 상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양쪽 방향 다 인장응력이 작용할 때죠. 인장응력이 작용할 때는 콘크리트 인장응력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X축과 Y축 양쪽 다 인장응력이 작용하면 아주 작은 힘에 대해서도 파괴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축 방향 응력의 상태는 이런 루프를 그리는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축응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축응력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압을 받는 해양 구조물이나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기둥부재, 그 기둥부재의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핵 내부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필드 튜브, 즉 그 강관, 원형 강관 또는 각장난간 내에 콘크리트를 채워놓은 형상의 부재, 그런 부재들은 삼축응력을 받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축응력을 받는 상태에서는 압축 강도와 연성이 매우 크게 증가를 합니다. 실험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뭐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횡방향 구속 응력, F2하고 F3가 같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그리고 여기서 이쪽 F1 방향으로 압축 응력을 작용하고자 할 때 F1 이쪽 F2하고 F3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압축 응력이 작용하고 이걸 측정을 하는 상태고 F2하고 F3는 같은 크기의 그런 구속 응력을 제공을 할 때 그때의 실험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자 그래프를 보면은 F2하고 F3가 제로일 때 이 경우로 이때는 이게 둘 다 제로라면 어떤 상태죠? 일축 압축력 상태죠. 일축 압축 응력 상태에서 압축 강도를 측정해 보면 F1의 값이 얼마가 됐을까요? 축방 응력, 이게 F1을 얘기하겠죠. 대략 한 27, 8MPa 정도 될 겁니다. 뭐 보편적으로 쓰는 게 27MPa니까 그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일반적인 보통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F2하고 F3를 4MPa 그러니까 한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한 7분의 1 정도의 압축 강도를 횡구속으로 제공을 하면 F1의 값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지금 여기서 뭐 대충 한 40MPa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MPa일 경우는 압축 강도 27MPa에서 60MPa까지로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죠. 구속 응력이 14MPa일 경우는 90MPa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변형률도 어때요? 원래 이때는 콘크리트 변형률이 얼마? 0.003을 넘으면 파괴된다고 가정을 하죠. 실제로는 0.003보다 약간 증가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0.01 근처에 오지도 못하죠. 그런데 횡구속 하중, F2하고 F3의 응력을 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률도 증가를 하고 압축 강도도 굉장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압축 강도를 초과하는, 아까 27, 8MPa 정도였는데 압축 강도 29MPa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가했을 때 그때 얼마 정도까지 늘어났죠? 한 130MPa 정도까지 늘어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변형률도 0.05를 훨씬 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죠? 즉 압축 강도와 연상이 매우 크게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27MPa짜리가 130MPa이 넘는 그런 압축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변형률도 0.003에서 0.05를 넘는 굉장히 연상이 큰 그런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동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F1은 FCK 플러스 4.1 곱하기 F3. 만약에 FCK가 27MPa이면 이거 더하기 4.1 곱하기 F3가 29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값이죠. 29의 4.1배. 거기다 27을 더하니까 처음에 1축 압축 강도에 비해서는 무지무지 크게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고층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내진 구조물 같은 경우 압축 강도랑 연성을 증가시키면서 부재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삼수응력 상태를 갖는 이런 CFT 부재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실 그 시공상 조금 곤란한 점이 있죠. 나선 철근을 감는 것만 해도 나선 철근의 간격이 25mm 내지 75mm 사이로 촘촘하게 감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선 철근을 배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삼축응력 상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용하지만 시공상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장 이후에 그 콘크리트의 흰 부재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미리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응력 변형률 곡선 지금까지 봤던 그 그래프죠. 이렇게 X축은 변형률, Y축은 응력도,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비선형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여기 압축 강도를 하고 0.003의 극한 변형률을 넘어가면 콘크리트 부재가 여기서 파괴가 되는 뭐 그런 상태로 실험치는 여기까지 가지만 이론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여기서 파괴가 된다고 가정을 하죠. 이럴 경우에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의 응력하고 변형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이 부재가 이런 콘크리트 부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철근이 배관이 되어 있고 이 힘 모멘트를 균등하게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 부분은 인정 응력을 받고 이 위쪽 부분은 콘크리트가 압축 응력을 받죠. 압축 응력을 인정 응력을 받는 콘크리트 부분은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무시를 하고 압축 응력을 받는 콘크리트 부분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보에 있어서 중립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를 하죠. 선형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연단부 중립축에서 가장 거리가 먼 연단부 변형률이 이플론 1일 때, 이플론 1이면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얼마죠?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즉 거의 탄성 구간에 있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 변형률도 선형이고 응력도 거의 뭐 선형, 약간 비선형 형태이긴 하지만 거의 선형으로 가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변형이 조금 더 증가해서 압축 강도 가까이요, 이플론 2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사용이 됐겠죠. 중립축에서 변형이 이렇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응력도도 이거만큼 여기까지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는 변형률은 선형으로 볼 수 있지만 응력도는 약간 비선형 형성을 가정해야지 그래도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한 변형률까지, 이 연단부 변형이 극한 변형률까지 도달했다. 그러면은 이 압축 부분의 응력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변형률이 제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합니다. 중립축에서는 변형이 제로니까 압축 변형이 제로에 조금 늘어나서 이 연단부에서는 극한 변형률 0.003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변형률에 해당하는 응력도의 값을 쭉 표시를 하다 보면 여기 뭐 대략 한 0.002에서 0.0025 정도 사이에서 압축 강도가 측정이 되게 될 텐데 변형률이 0.002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압축 강도 FCK 최대값이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넘어서면 변형은 증가해도 응력도가 감소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감소하는 응력도를 보이는 이런 상태로, 즉 이 흰 변형에 의해서 연단부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이 압축 부분 콘크리트의 응력도는 이런 비선형 곡선을 갖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일축 방향 압축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흰 부재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